자, 여러분들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중복조합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몇 가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복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순열에 대해서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순열은 일열, 배열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복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고. 중복을 합해서 뽑는 그런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기본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합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를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NHR이라고 쓰죠. 계산 방법은 얘를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다음 하나를 빼지.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 R개를 선택하는 이렇게 조합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사실 중복조합의 계산이 이런 조합의 형태로 바뀌어서 계산된다는 사실은 사실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가 문제에서 중복조합이라는 것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전환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중복조합이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문제집 중에 문제집에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합하여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한다고 치자. 이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법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런 아이디어로 한 거예요. 일단 뽑아야 되는 숫자가 뽑아야 되는 개수가 5개지. 얘를 같은 문자로 봐. 뭐 A라고 봐도 되고 그냥 뭐 A라고 쓸까요? A 5개의 문자가 있다고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같은 문자를 일단 보는 거예요. 요 5개라는 건 뽑아야 되는 개수야. 그 다음에 요 5개의 문자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3개를 이렇게 봅시다. A라고 하지 말고 뽑아야 되는 걸 그냥 같은 뭐 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같은 문자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5개의 공을 뽑는다고 쳐. 자, 그런데 내가 뽑아야 되는 게 3가지 종류가 있거든. A하고 B하고 C. 이 3개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5개를 뽑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뽑아야 될 종류의 구분선의 개수를 구해요. 뭘 구한다고? 구분선. 구분선의 개수는 3개의 문자가 있으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2개의 짝대기가 있으면 돼요. 4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구분선의 수를 계산하는데 걔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구분선의 개수는 2개가 되니까 내가 뽑아야 되는 건 같은 문자 5개로 보고 구분선 2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면 그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5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법은 얘네 전체 합치면 몇 개 돼요? 7개 되지. 7팩토리얼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는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근데 분모가 팩 곱하기 팩분의 분자 팩이면 얘네 2개 더한 게 분자에 있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요. 또는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이게 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그 5개를 같은 문자로 보고 서로 다른 종류 3개를 구분짓는 구분선 2개를 갖고 얘를 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복조합의 계산이 되느냐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짝대기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이때 이 구분선 중에 앞에 있는 문자들은 A라는 문자로 이렇게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로 바라볼 거고 뒤에 있는 구분선 뒤에 있는 문자는 C로 바라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뒤에 구분선이 뒤에 C가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얘는 A 3개하고 B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A 3개 뽑고 B 2개 뽑는 케이스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는 앞에 있는 구분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A는 안 뽑힌 거고 구분선 사이에 들어가는 게 4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B를 4개를 뽑은 거고 뒤에 있는 구분선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C를 1개 뽑았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복조합의 계산을 한다는 건 이 계산적으로 내가 뽑아야 되는 개수를 쓰시고 거기다가 구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분선 짝대기는 문자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3개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고 뽑아야 되는 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법을 보면 뽑아야 되는 건 5개에다가 종류 3개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거기다 요거 이렇게 싹 더해주면 이게 전체 7개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뽑아야 되는 개수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합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는 구분선의 개수는 그 종류에서 하나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되는 개수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전체 이 전체의 개수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되는 개수 얘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로 계산하면 중복조합을 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토리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중복조합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기호 표현하고 이렇게 전환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데 중복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부정방정식이에요. 첫 번째. 부정방정식의 해석학과예요. 자, 근데 중복조합의 기본 세팅된 모습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 셋을 합쳐서 얘가 10을 만족하는 A, B, C를 구하는데 그 A, B, C의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세팅이 돼 있을 때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의 개수를 우리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3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기본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저기 들어가 있는 문자가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수를 합쳐서 10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8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오고 얘가 뭐 하나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얘가 0 나오고 0 나오고 여기 10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10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해집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A를 8개 선택했고 B를 하나 선택했고 C를 하나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문제를 파악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그때 그 부정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문자가 0까지 포함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해집합을 구하는 게 중복조합의 문제에서 기본 세팅된 모습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서로 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 공이라고 할게요. 10개의 공이 있어요. 서로 같은 종류의 뭐라고? 서로 같은 종류의 10개의 공이 있는데 얘를 서로 다른 바구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바구니 이렇게 생긴 바구니 이걸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서로 같은 종류의 10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방법의 가지수. 그러면 결국 이게 서로 같은 종류의 공이니까 여기에 담는 거는 여기 몇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죠.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들어가는 개수와 여기 들어가는 개수와 여기 들어가는 개수의 합이 10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죠. 빈 바구니가 존재해도 가능하다. 존재 가능.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여기 들어가는 개수, 여기 들어가는 개수, 여기 들어가는 개수의 합이 10되도록 하는 x, y, z가 의미하는 정수해를 구하는 부정방 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지. 야,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이 10개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 몇 개 집어넣고 여기 몇 개 집어넣고 여기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를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10번을 뽑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8번 뽑힐 수 있고 얘가 1번 뽑힐 수 있고 얘가 1번 뽑힌다면 여기 8개의 공이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는데 얘는 한 번도 안 뽑히고 얘가 4번 뽑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6번 뽑혔다. 그럼 여기는 4개의 공이 들어가고 여기 8개 들어가고 여기 6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의 문제는 서로 같은 종류의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바구니 나누어 담는 방법의 가지수에 그런 컨셉이 나오면 중복조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비교를 하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류가 있어. 서로 다른 종류 공을 할까? 서로 다른 종류의 공이 예를 들어 5개가 있어요. 얘를 서로 같은 바구니에다가 서로 같은 바구니에다가 나눠 담는 방법에 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 바구니의 종류는 지금 똑같다고. 근데 공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럼 얘를 서로 같은 바구니에다가 담는 방법에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 5개를 3개의 조로 편성하는 것과 똑같다고. 5개의 개수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에 가지고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분할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5개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할할 수 있지? 5를 만드는데 3개의 숫자를 합쳐서 5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큰 숫자 3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요거 하나 줄여서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차피 이 주머니는 똑같은 주머니 바구니는 똑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개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공 5개를 3개 하나로 나누는 방법에 가지수 2개 하나로 나누는 방법에 가지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분할의 문제 풀 때 전체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남는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남는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먼저 뽑기나 나중에 뽑기나 동일한 가지니까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눠요. 동의하시죠? 이런 케이스 하나와 또 하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남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남는 하나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근데 2개의 쪽수가 똑같을 때는 먼저 뽑기나 나중에 뽑기나 똑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면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에 가지고 얘 더하기 얘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같은 종류를 다른 것에다가 담는 방법에 가지고는 중복조합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공을 같은 바구니에다 담는 방법에 가지고는 분할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비교해서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할게요. 서로 다른 바구니 바구니에 담는 방법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일단 2가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빈 바구니가 있어도 돼.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되는 경우는 여기다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것에 대응시키는 문제가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중복 순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잖아. 5개의 공이 있어. A, B, C, D, E.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어 A부터 출발시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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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 몽창 5개가 여기에만 들어가면 5개 들어가고 1개 들어가고 1개 들어가고 결국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씩 5번이니까 3의 5제곱 때려가지고 중복순열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이렇게 가요. 빈 바구니가 없도록. 그럼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뭘로 바뀌는 거냐면 물론 중복순열의 문제로 풀어도 되지만 요거를 분할 앤드 분배로 바라보시면 돼요. 분할과 분배 이렇게. 그러니까 이 5개의 공을 무조건 3개의 조로 편성을 할 거야. 이렇게 편성하든 이렇게 편성하든. 그럼 3그룹이 나온 거잖아. 그거를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의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죠? 이 3개의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3개가 들어가고 1개가 들어가고 1개가 들어간 이 3개의 그룹을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분할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분배해야 돼요. 그 선택표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얘에다가 선택표요, 얘에다가 선택표. 무슨 말인지 가세요? 물론 빈 바구니가 없도록 하는 문제를 꼭 분할 분배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일단 얘네들을 여기다가 다 때려 집어넣어. 그럼 3의 5승계 나오지. 그 중에서 빈 바구니가 몇 개? 1개 있는 케이스와 빈 바구니가 2개 있는 케이스를 구해서 걔네들을 전체에서 빼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데 치역의 개수가 뭐 3개 되도록 치역의 개수가 4개 되도록 할 때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럼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빈 바구니가 1개 되는 케이스는 이 5개의 공이 이쪽에 몰빵 치거나 이쪽에 몰빵 치거나 이쪽에 몰빵 치면 그게 빈 바구니가 2개가 되는 거지. 여기 몰빵 치거나 여기 몰빵 치거나 여기 몰빵 치면 빈 바구니 2개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3가지가 됩니다. 그죠? 빈 바구니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일단 잘못됐네. 빈 바구니가 하나가 되는 케이스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빈 바구니. 오케이. 이건 소리. 빈 바구니 2개 되는 거예요. 빈 바구니가 2개 된다는 건 한쪽에 몰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게 3가지가 돼요. 빈 바구니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빈 바구니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공이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공이 들어가야 되는 바구니 2개를 먼저 선택하고 3개 중에서 공이 들어가야 될 바구니 2개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하고 여기 선택했어요. 거기다가 5개의 공을 중복 허락해서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면 2의 5제곱 되는 거겠지. 첫 번째 거 2개 중에 하나, 두 번째 거 2개 중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니까 이게 5승이 되는데 그 계산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쪽에 몰빵 치거나 이쪽에 몰빵 치는 경우는 빈 바구니가 2개가 되는 케이스가 중복 계산되는 거니까 그 2가지를 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전체 중복 순열의 계산 중에서 빈 바구니가 2개 되는 케이스하고 빈 바구니가 1개 되는 케이스. 공이 전부 다 한쪽으로만 다 들어가는 케이스와 둘로 나눠서 들어가는 케이스. 이 2가지 케이스를 빼버리면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빈 바구니가 존재하지 않도록 담는 방법의 가지수로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은 것은 서로 다른 것에 집어넣는 건 중복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바구니에 넣는 건 분할의 문제예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집어넣는 건 분할한 다음에 분배인데 빈 바구니가 있는 경우는 중복순열의 문제를 그냥 처리하고
빈바구니가 없는 경우는 중복순열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분할분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요 변수가 가져야 될 기본 세팅된 그 기본 디자인은 얘네들이 의미 아닌 정수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자연수의 조건을 갖거나 또는 홀수의 조건을 갖거나 또는 짝수의 조건을 갖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작아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세 개의 문자를 합쳐서 예를 들어 20등으로 쳐봐. 자, 그럴 때 이때 A, B, C 조건이 짝수예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 각각의 문자를 짝수의 형태로서 우리가 전환시킨 다음에 음화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2A, 2B, 2C. 자, 근데 이렇게 쓰면 A가 짝수가 되면 여기 라지 A에다가 0, 1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부터 시작해서 1 들어가야 2 되고 2 들어가야 4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롭게 변화된 이 ABC라는 문자는 0부터 들어가는 형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0부터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해 주려면 여기다 플러스 얼마를 붙여줘야 되냐면 2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짝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야 이때 A와 B와 C가 의미 아닌 정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음화적인 형태로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A, B, C가 모두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A, B, C를 우리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에 4를 더하면 6이죠? 6 이쪽으로 넘기면 A 14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로 나누면 7이 되는 거죠. 이때 A, B, C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음화정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0이 아닌 음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0이 아닌 음아닌 정수. 그 0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얘를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 중복으로 할까요? 7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홀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홀수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표현하면 A가 얼마부터 들어가야 돼요? 얘는 1부터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A가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A가 얼마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0부터 들어갈 수 있어. A가 음화정이 되는 거지. 의미 아닌 정수. 따라서 홀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대치해서 치환해서 들어가도록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서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 구하는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자, 두 번째는 부등식의 문제 풀로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0보다 크거 나왔고 예를 들어 10보다 작거 나왔다. 얘를 만족하는 A, B, C 음화정 의미 아닌 정수의 를 구하세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풀잖아. 아, 그래? 얘가 0보다는 크거 나왔고 10보다는 작거 나왔대? 그럼 케이스 분류해서 제수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 1이 되는 케이스, 2가 되는 케이스, 쭉 해서 10이 되는 케이스. 그럼 이때는 서로 다른 문자를 중복 그렇게 해서 1개, 1개, 쭉 해서 10개
근데 이거 조합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3C 제로가 되고 얘는 3C 1이 되고 두 개 더하면 4이 4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H2 같은 경우는 4C2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쭉 가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얼마 되냐? 그래서 하나씩 키워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3, 12C,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우리가 3C 제로를 우리는 뭘로 바라볼 수 있냐면 2C 제로로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앞에 게 하나씩 커지면서 뒤에 것도 하나씩 커져. 그런데 뒤에 있는 게 0부터 출발해.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의 합기 있을 때요. 2C 제로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가면 3C1 한 칸 밑으로 가면 4C2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2C 10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합이란 합기식 배열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꺾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하면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는 그대로 가면 되지. 1로 넘어가면 13C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조합의 수를 싸그리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키스틱 배열을 가지고서 물론 얘의 계산은 13C 10 13C 3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부등식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얘의 최대치가 얼마냐? 10이지. 0부터 10까지. 최대치 10. 방정식으로 정하는. 즉,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10대는 얘네들이 0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응하정. 이게 본 건데 문자를 하나 더 도입을 한다. 여기다가 임의의 문자 K라는 문자를 하나 이렇게 딱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제를 구하면 저 새끼랑 똑같아. 한번 써볼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는 방법이 있어. 얘는 13C 10 줄이면 13C 3 여기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저 계산이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새로운 문자 K를 도입했는데 K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정방정식을 분류를 때려버리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K를 기준으로 보면 K가 0일 때, K가 1일 때 쭉 해서 K가 10일 때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K가 0이라는 건 이 세 수의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를 구하는 거고 K가 1이라는 건 이 세 수의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를 구하는 거고 K가 10이라는 건 쭉 해서 저 세 수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를 구하는 거니까 순서만 다르죠? 얘는 0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합이 10 되는 걸로 표현된 거고 얘는 10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0 되는 걸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 새로운 변수 K 값이 0부터 10까지 일 때의 각각에 대해서 중복조합의 수의 합을 구하는 게 결국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부등식의 해집합을 구할 때는 변수 하나를 도입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표현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된다. 이 정도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얘기했고 그게 말로 표현됐을 때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담는 방법에 가지고 하는 거 얘기했고요. 세 번째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중복조합과 관련된 이제 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라는 문자하고 B라는 숫자라고 합시다. A, B, C. 이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0까지야.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 A, B, C가 이 순서로 표현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조합으로 풀었잖아. 그러니까 전체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3개의 숫자만 그냥 뽑아버리면 얘네들의 순서는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10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예를 들어서 2하고 5하고 7을 뽑혔다. 그럼 A를 2로 바라보고 B를 5로 바라보고 C를 7로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등호까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럼 같아도 되는 거잖아.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 뽑긴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겠다 이거야. 중복적인 문제거든. 근데 니네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맨날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서로 다른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얘를 뽑는 경우에 서 이렇게 풀다 보니 이런 걸 풀 때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뽑아야 이 답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라 A, B, C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 10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내가 뽑은 게 예를 들어서 2, 3이야. 이 10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A, B, B 3개를 뽑았어. 그럼 얘를 A로 바라보고 얘를 B로 바라보고 얘를 C로 바라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하나 더. 만약에 요런 거 풀 줄 알아야 돼. A, B, C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인데 걔네들이 요런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A, B, C가 연속된 자연수가 되면 안 돼. 자연수가 되지 않도록 이런 멘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B가 크거나 B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C가 크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요. B는 여기다 2를 더한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B가 3이라면 C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 3보다 C는 둘 큰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런 숫자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연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는 중간에 들어가 있도록 A, B, C를 배치하는 방법에 가지고 해집합을 구하라. 그런 순서상의 예술을 구하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 대박.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냥 10개의 공이 있다고 쳐. 10개의 공이 있어요. 네? 번호는 내가 나중에 부여할 거야. 10개의 공이 있는데 내가 뽑아야 되는 게 A, B, C 3개잖아.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공 하나, B에 해당하는 공 하나, C에 해당하는 공 하나. 일단 공 3개를 써. 그럼 공 3개를 쓰였지. 7개 남았지. 그런데 얘네들은 연속되면 안 되지. 그럼 그 사이에다가 공 하나를, 최소한 하나를 일단 깔아. 그럼 또 공 2개 썼지. 공 5개 남았지. 그 남은 5개의 공을 이 자리에 중복을 허락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이 4개의 자리. 그러니까 4개의 자리 중에 중복 허락하여 남는 거 몇 개? 5개를 뽑는 방법에 가지고 이걸 구하면 A, B, C 3개가 연속된 자연수가 배치되지 않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풀 수 있냐? 생각해봐. 만약에
이 4개의 자리에 5개의 공을 깔아놓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3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가 하나 들어가고 쳐봐. 그러면 A, B, C는 번호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카운팅해서 1, 2, 3 얘가 4가 되는 거야.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원래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4 다음에 5, 6이 되고 얘가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8, 9 얘가 1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나중에 번호를 부여하면 여기 있는 A, B, C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숫자들 사이에서는 연속된 숫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속된 숫자를 피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소관계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숫자의 배열을 함에 있어서 얘네들이 적어도 연속되지 않은 자연수를 배열하는 경우는 이 각각을 그냥 똑같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공 하나를 미리 배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10개의 숫자를 10개의 공으로 바라보고 각각의 숫자에다 공 하나 주고 사이에 공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남는 공을 이 4개의 자리, 이 빈 자리에다가 1년이 아니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방법에 가지고 계산하시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조합의 문제를 우리가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선생님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중복조합의 문제는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